저희가 지금 이제 거의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016년으로 돌아가 보면 저희가 그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에 뭐 한한령이라는 것도 걸리고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특히 중국으로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기업들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뭐 네이버 접속도 차단되고 또 우리나라 연예인이 뭐 촬영을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방송이 취소되는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다시 한한령이 시작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드가 미국 편 들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 코 밑에다가 딱 미사일 갖다 댔다고 그러는 건데 똑같은 논리로 지금 한국이 미국 편을 들었으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확실히 미국 편 들었거든요. 칩4 들어갔죠. IPEF, 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네. 우리 가담했죠. 그러니까 확실히 미국 편을 드니까 이거는 이제 사드 보복과 똑같은 논리로 한한령이 강화되는 거예요. 아직도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 리스트에 한국, 일본, 미국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뭐 명동이 붐빈다고 그러니까 거기 한번 이렇게 가서 보시면 단체 관광객들이 아닌 개인 관광객, 그다음에 일본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 예전에 명동에 가면은 왜 버스들 대절해서 그게 막 전부 와서 중국 다 단체 그게 이제 중국 관광객이었잖아요. 단체 관광객이죠. 예, 요즘은 그렇지가 않다는 없습니다. 말씀이시군요. 개인 관광객 아니면 일본 관광객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중국 관광객들은 개인이고 바로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한한령은 우리가 미국 측에 확실히 돌아서서 옛날 사드 배치할 결정한 것처럼 지금도 관련돼서 우리가 그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 한한령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사실 사드 보복 때는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특히 면세점 업계나 이런 것 중심으로 해서 참 매출도 정말 급락하고 급감하고 이런 영향들이 있었는데 지금 꽤 오래된 그런 상황들을 있었고 우리가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지금의 이 한한령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게 됩니까? 이게 예. 중국은 시장이 크잖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참 다행인 사실은 우리가 지금 중국이 한한령을 다시 발동을 해서 계속할 때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한번 가서 이렇게 실제로 가보셔야 돼. 그럼 동남아 사람들 많이 오고요. 특히 일본하고의 관계 개선 이후에 일본 관광객들의 최애 여행지가 도쿄, 뉴욕과 뉴욕과 아니에요. 로마도 아닙니다. 어딘지 아세요? 서울인가요? 서울이에요. 일본 관광객들의 최애 가보고 싶은 것이 그 정도로 이제 동남아와 일본 관광객들이 채워서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중국만큼의 그 단체 관광에 와서 무슨 큰 제품 10세트 사가지고 이런 건 안 하니까. 막대한 매출을 올려주는 예,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지금 채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 어느 정도 보완은 좀 되고 있다. 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한한령은 시작이 된 겁니까 지금? 한한령을 다시 뭐 복구시키는 물론 뭐 원래 지난번에 그 사드 이후에 조치를 복원시키지는 않았지만은 그렇죠. 예. 그걸 또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이제 네이버라든가 뭐 그런 걸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시기가 참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이게 정말 소위 그 자국한테 불리한 어떤 그런 정책을 펴는 나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복 조치를 가하는 거를 이제 경제 강압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학계에서는 부르고 있는데 네. 이 경제 강압 조치에 대해서 지난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이제 이 G7 국가들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자 해가지고 경제 강압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거 만들자마자 지금 중국으로서는 마이크론에 대해서 제재 발표를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는 네이버 접속 차단시켜버렸고, 이제 이렇게 한 게 아마 중국 나름대로는 네. 그 경제 강압 조정 메커니즘이 잘 작동이 될까라는 거를 일종의 이 테스트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도 갖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미국, 일본이 주도해가지고 사실은 그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얼마나 이제 사실 G7 국가들이 잘 대응할까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아마 잘 안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아마 그걸 기대하고 그 플랫폼 무력화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발동을 하지 않나 생각되고 앞으로 이거 외에도 좀 더 또 다른 형태의 그 한한령에 준하는 조치들을 낼 수가 있는데. 네네.
우리로서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쨌든 우리는 동맹 국가의 어떤 그런 이 동맹을 강화해 나가는 어떤 그런 가치 중심의 어떤 외교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력을 하긴 해야 되는데 중국이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가 좀 더 이런 이 동맹국 쪽으로 더 강하게 서야 되는지 예, 예. 아니면은 중국과 일종의 어떤 타협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이런 어떤 전략적 고민을 우리 당국이 이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중국도 또 한편으로는 더 심하게 또 한국을 대우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한국이 진짜 뭐 일본처럼 더 세게 미국 쪽으로 돌아선다든가 이랬을 때는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입지가 난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중국도 할 것이다라고 생각 들고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우리한테도 간보기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일종의 물밑 접촉을 통해서 네네. 나름대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아마 중국이 이 부분을 이부까지 차단한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중국 내에서 정부는 중국 정부 당국이 허용하고 있는 몇천만이 도는 이런 사회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이거는 중국으로서는 정말 퇴보하는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